미국의 인프라 관련돼서 연초에 30% 데이터 센터 증가를 예상했지만 최근에 60%에서 막 70% 데이터 센터 증가도 예상하면 그 엄청난 전력을 어디가 감당할 거야? 경쟁사들의 캐파 증설이 27년에서 28년 예상돼 있어요. 지금 수주 받으면 29년도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27년까지 역대급 매출과 이익 갱신이 예상되고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차단기, 초과 변압기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26년에 나오고요. 가격도 계속 역대급을 갱신할 거로 보는데.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음질에 대해서 잘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 작게 들린다, 음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새로 이제 장만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소리에 대한 어떤 불편한 점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4,000선까지 됐다가 한 3,900, 한 90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장이 또 다시금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환율은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계속적으로는 관련된 노이즈는 나올 것 같고, 좀 반도체 관련돼서 벌써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있죠. 반도체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반도체가 죽은 동시에 바이오하고 로봇에서 상당히 오늘 로봇이 강했고, 대형주 단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은 나왔지만 반등이 이렇게 세진 않았고, 2차전지가 다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금융이 좋았고 자동차 좋았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하고 로봇이 좋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변동성 있는 장세를 나타낼 것 같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을 그냥 썩게 놔두라는 의미는 아니고, 현금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현금 30% 정도를 잘 들고 앞으로 26년도의 주도주가 될 성장주를 잡기 위해서 단단한 갑옷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현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한 30% 정도는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것들 너무 공격적으로 담으시기보다는 26년도의 주도주가 될 후보군들을 지금은 잘 공부를 하고 분석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기업을 얘기하고 어떤 업황을 얘기하더라도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의 관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이수페타시스를 엄청나게 하고 싶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도 엄청나게 주가가 강한 모습을 띠는 바람에 이수페타시스 다룰 건데, 철저하게 조정이 좀 나오면, 그래도 아니면 당일날 5% 이상 급락이 나오면 그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주춤하고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여전히 주도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 내에서 일종의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라 효성중공업이 완전히 전력기기 내에서 주도주를 차지하고 있고, 방산이 지금 죽고 있는데, 방산이 죽어도 가장 큰 모멘텀인 AI라는 모멘텀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 못지않은, 반도체에 절대 꿀리지 않는 최대 수혜주로 전력기기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면서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는 형태를 강력하게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로 말씀드렸던 12월 달에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단독으로 진행하고요. 12월 27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초구에 있는, 잘 아시죠? 반포 원베일리 룸이고요.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9호선 신반포역에서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주차장은 없다고 하니까 여기 공영주차장이나 반포 한강공원 내 주차장에서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단독 강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력기기 오늘 LG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저는 LG 현대일렉트릭 여전히 탑픽인데요. 절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매수매도 추천 리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전력기기 평균 상승률이 109%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코스피 코스닥을 모두 압도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고점에서도 29%밖에 다른 주도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고점에서 빠지는 하락폭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8만원대 회복되면서 최고점에서 21% 정도밖에 안 빠졌고요. 효성중공업 역시 최고점에서 19%, LS 일렉트릭은 최고점에서 13%,
산일전기 19%. 산일전기 요거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도 다뤄드렸는데, 유료 구독 모델에서 다뤄드렸는데, 요번에 짧게 뭐 팁을 드리자면, 요번에 12월달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12월달 오프라인 강연회 주제는 내년에 유망한 기업들이거든요. 대형주 단도 말씀드릴 거지만 중소형주 단에서 소외된 기업들 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 작년 1월 달부터 2년 동안 합산이 재미난 데이터가 470%인데 중공업은 작년하고 올해 합산 11월 달까지 540%예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올해 거의 400% 오르면서 작년 거까지 뭐 작년에 300% 올랐다고 엄청 HD 현대일렉트릭 주가가 비싸다고 했지만 지금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제일 비싼 수준이고요. 이제 심심찮게 LS 일렉트릭도 올해까지 상승률 포함하면 300%가 넘었기 때문에 3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작년부터 수익률 1, 2를 다투고 있는데 저는 효성중공업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의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의 펀더멘탈이 전혀 꺾이지 않았고 숫자 측면으로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앞서갔으면 앞서갔지 효성중공업의 최근에 거의 392% 상승률 대비해서 HD 현대일렉트릭 96%도 엄청 올랐잖아. 근데 96% 엄청 올랐는데 요 두 종목 사이에 키 맞추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밑단에 이제 산일전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KB, NH, 교보, 대신 한투, 하나, 유안타, 신한, 삼성, LS, BNK, SK, 키움, IBK, 미래, 흥국, 신영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전력기기 수주 현황은 어떤가요? 네, 북미에서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 그거에 따른 전력 수요,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까지 모두 갖춘 국내 전력기기가 3분기에 드디어 누적 수주 금액 14조를 돌파했습니다. 수주 잔고와 수주 금액 모두 계속 내년도까지도 27년도까지도 역대치를 계속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덕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작년 415테라와트시에서 2030년에 945테라와트시로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전력을 공급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용량의 전력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초고압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배전반 등이 훨씬 더 큰 용량으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 전력망 대부분이 1960년대에서 1970년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대적인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수준이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 점유율 약 15%의 점유율로 HD 현대일렉트릭이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울산과 엘라바마 법인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를 생산하는데 국내 전력기기 중에 미국 내에서 최대 생산 캐파를 자랑하고 있고 미국의 최대 수혜 역시도 전력기기 단에서 압도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효성중공업이 멤피스의 변압기 하면서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합니다. 3분기에 누적 수주 5조 1,400억, 전체 수주 잔고 9조 5,667억으로 올해 누적 수주, 그 다음에 전체 수주 잔고 모두 최대치를 갱신하면서 이 수주 잔고가 앞으로의 실적도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미국에서 설계, 조달, 시공, 즉 EPC 업체들이 대형 데이터 센터로 납품하는 345kV급 고압 차단기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HD 현대일렉트릭이 미국의 EPC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데이터 센터형 수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저압 차단기 관련해서 글로벌 인증을 받았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기 쪽으로 이제 너무나 이 초고압 변압기에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 우려가 있었지만 초고압 차단기와 배전기기 쪽으로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 이 배전기기 쪽에 국내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내 인프라 투자 확대 때문에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가 최근에 785kV 초고압 변압기를 약 2,778억에 공급 계약을 9월 말에 맺었고요. 여기에는 리액터 포함입니다. 전력 수요, 전력의 공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바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인 BESS 시스템에도 당연히 HD 현대일렉트릭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텍사스의 200메가와트급의 루틸 베스 프로젝트,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 EPC 사업자로 HD 현대일렉트릭이 루틸 베스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됐고요. 여기 계약 규모만 1,400억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 전력 인프라 투자는 당연히 필연적이고 필수적인데 단순 설비 증설을 넘어서 노후화된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기반의 지능형 솔루션 플랫폼 도입으로 복합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를 현지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력 수요 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요.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초고압 변압기와 송배전 설비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지금의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만의 핵심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3분기에 연결 매출 9,954억, 연결 영업이익 2,471억으로 매출은 26.2%, 영업이익은 50.9%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OP 마진, 영업이익률 역시 24.8%로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분기 최대 영업이익률을 갱신했습니다. 북미 수출은 29.6%로 전 분기 대비 7.5포인트 상승했고요. 수출 비중은 72%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주 역시 12억 1,200만 달러로 71.4% 증가했고요. 수주 잔고 역시 9조 6천억으로 아까 사상 최대의 수주 잔고를 기록했습니다. 숫자가 여전히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 추세는 유지될 거다. 울산과 미국 알라바마 공장, 이 공장이 총 4천억의 추가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업계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전혀 못 따라오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전력업계는 심지어 대한전선의 상무에 따르면 10년 호황 사이클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요. 초고압 변압기는 아파트 3층 높이의 무게가 20톤을 초과하는데 이 초고압 변압기의 대당 판매 가격이 50억에서 100억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울산 3분기 변압기 수출 데이터에서 10월 달에 9,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5% 증가하면서 수출 데이터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 전력 공급에 ESS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고요. 3분기에 수출 데이터도 12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출 비중이 86%를 차지했습니다. 수요 폭발, 즉 6개월마다 토큰 처리량이 2배 이상 확대된다는 거고, 이거는 구글의 인프라 총 책임자가 밝혔습니다. 그만큼 6개월마다 토큰 처리 용량이 2배가 된다는 것은 여전히 엄청난 전력 소비가 된다는 거고요. 전력기기 시장 내 미국의 상호 관세 비용 상당 부분을 전가했습니다. 이미 기존에 수주 받은 거의 50% 이상을 관세를 판매 가격에 전가했고요. 신규 수주 받는 것들은 관세에 대한 부분을 100% 판가에 전가시켜서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수요는 여전히 급증하는, 아직 꺾이지 않는 성장의 정점 국면에 있고요. 변압기는 전압이 높으면 전류를 낮춰서 배선 저항에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는 공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일수록 케이블이나 배전 설비를 차지하는 공간까지 줄이는, 공간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초고압 변압기일수록 데이터 센터의 공간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알래바마 공장에서 최대 550kV급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공업은 미국에서 유일하게 765kV
킬로볼트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탑티어인 독일의 지멘스와 미국의 G 버너바는 미국의 공장 없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 갖다 쓰는데요. 미국 시장 점유율 15%인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의 엘라바마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변압기 시장이 앞으로 2034년까지 현재 18조의 2배 이상인 38조 시장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시장 점유율을 최소한 20%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미국의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력한 선점 효과를 계속 누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말이면 엘라바마 공장에서 효성중공업과 동일한 765kV 가장 초고압 중에 가장 큰 765kV급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캐파는 105대 수준인데요. 증설하면 약 135대까지 30% 증설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은 1000억대 이상까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증설이 끝나면 국내에서 매출단에서 2천억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로 총 증설분에 대한 거는 매출 사이즈는 3천억 이상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주장고 관련돼서는 이미 9조 5천억대로 4년치 일감을 확보한 거고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해서 변압기의 생산 캐파를 약 4,600억, 배전 신공장에 대한 캐파를 786억으로 캐파 증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65kV,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는 효성중공업밖에 없는 765, 요게 가장 고압의 전압입니다. 76만 5천 볼트인데요. 여기서 발전소에서 생성된 대규모 전기를 전국으로 손실 없이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초고압 송전 시스템의 대표적인 게 킬로볼트고요. 데이터 센터, 전기차, ESS 여기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낡은 전망 문제가 있는 미국의 대규모 전력을 이 765kV로 장거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송 가능하게 한 초고압 설비이기 때문에 765kV를 깔고 전력망을 현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산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0kV급 DC 변환용 변압기를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수행기업의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이 선정됐습니다. HVDC 기술은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송전하는 기술이고요. 기존의 고전압 교류, 그러니까 HVAC 대비해서 로 가도 전력 손실이 적고 개통 안정성까지 높아서 대규모 전력을 효율적으로 인송하는 데 효과적인 게 바로 HVDC입니다. 울산 사업장의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HVDC 전용 변압기 생산 라인을 구축했고요. 전압형 HVDC 핵심 기술 업무 협약을 히타치와 체결했습니다. 히타치와 지멘스 경쟁사들, 글로벌 경쟁사들의 본격적인 증설 시기는 내년이 아니라 27년, 28년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미국 서부만 해도 2030년까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연평균 65.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접속 대기 중인 발전 설비만 2290GW에 해당돼서 여전히 수요가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3분기 실적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12개월 평균 대형 변압기 수출 단가 역시도 보편관세 적용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4월달에 12.5%, 10월달에 26.1%까지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판가 전이가 확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고요. 765kV급에서는 더 고마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제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765kV를 엘라바마 공장에서 양산한다고 했어요. 수주장고의 66.8%가 북미 초고압 변압기인데 여전히 북미 초고압 변압기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1등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굳건하다. 유럽향 쪽으로는 친환경 변압기, 초고압 차단기 수주가 실적에 기여하고 있고요. 345kV급의 개통 연계를 감안하면 초고압 변압기는 매년 최소 210대에서 300대가 필요한데요.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탑티어 G 버너바, 지멘스,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히타치까지 6개 이상의 미국에 공급 가능한 변압기의 최대 생산 대수는
140에서 220대로 추정되고요. 중장기 피크 부하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중장기 피크 전력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대 이때 35년까지는 최대 300대의 변압기가 필요하고 초고압 변압기의 생산 캐파는 2030년까지 2030년입니다. 앞으로 4년 내에도 현재 증가하는 거는 60% 정도밖에 증가를 못할 것이다. 지금 주문하면 2029년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이거조차도 부품 조달이라든지 인력 수급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29년입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생기면 또 2030년 이후까지 넘어갈 수 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엄청난 영업 이익의 매분기 갱신에 따른 6천억 이상의 현금 흐름 발생이 예상되고 이 부분이 우리나 경쟁사들의 진입한 배전 쪽의 신규 사업 진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은 고압 차단기 중심이고 중동 역시도 수익성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부진은 있었지만 회복 국면으로 가고 3분기 수주가 결국은 28년도 매출 발생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4분기에 국내 중저압 차단기 쪽 생산 캐파를 현재 2,500억에서 5,000억으로 증설하고요. 이 부분 국내 중저압 차단기의 풀캐파 100% 가동은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규제 강화 때문에 친환경 고압 차단기 쪽은 4개의 업체만 생산 가능한데 요거 관련돼서 본격적인 모멘텀 나오는 거는 26년 말부터 27년으로 보고 있어요. 초고압 변압기 관련돼서 28년 이후 납기를 받는 수주권에 대해서는 에스컬레이션 조항 때문에 추가 단가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상승하는 추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뿐만이 아니라 온사이트 발전 인프라, 기존의 전력망뿐만이 아니라 산업용, 신재생까지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직접적으로 빅테크의 수주를 받는 케이스가 내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최근에 목표가 100만원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이 90만원대 목표가들은 얘네가 목표 레포트를 업데이트하는 순간 전부 100만원대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고 목표가와 계리율은 32%, 평균 목표가와 계리율은 오늘 11월 27일 주가 기준 딱 20% 수준입니다. 자, G 번호바 여전히 최고가 영역에 있고요. 지금 PR 기준으로 97배입니다. 최근에도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멘스 에너지 역시 역대급 최고가 영역이 있고요. PR 밸류에이션은 71배를 받고 있습니다. 슈나이더, 프랑스의 슈나이더 역시 최고가 영역에 있고요. 그나마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30배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기기는 포워드 PR 기준으로 내년에 35배인데 이게 지금 LS 마린 솔루션 말도 안 되는 90배 요게 포함돼서 그렇고요. 요걸 뺄 경우에는 27.7배가 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내년 포워드 PR로 30배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보다 최소한 25% 할증을 줘도 모자를 판에 지금 할증 고작 7% 정도 할증 받은 수준이다 보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드디어 내년에 올해 거의 9,600억에서 1조 영업이익 달성할 거 내년에 1조 3천억대 27년도에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대 영업이익 보고 있습니다. 26년도에 4조 8천억에서 5조대 매출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27년에도 역대급 5조 6천억에서 잘하면 6조까지 매출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올해 4천억대, 5천억대, 7천억대. 근데 영업이익 사이즈가 HD 현대일렉트릭이 월등히 좋죠. 효성중공업 6천억대, 9천억대, 1조 2천억대.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HD 현대일렉트릭의 이익의 모멘텀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숫자도 HD 현대일렉트릭 이익이 더 큽니다. 효성중공업 올해 400% 오를 동안에 HD 현대일렉트릭 95% 올랐죠. 그 갭은 줄어드는 게 주가는 결국 펀더멘탈에 수렴하니까 맞죠.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데 일종의 트레이딩성 물량만 있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수급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시나 반도체 때문에 이 전력기기도 철저하게 소외됐다. HD 현대일렉트릭과 다르게 효성중공업은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히 샀습니다.
결국은 200만 원 돌파해가 23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찍었었고 230만 원대까지 역대급 신고가를 효성중공업은 찍었고요. LS 일렉트릭도 외국인 수급이 좋은 편입니다. LS 일렉트릭도 기관 수급 관련돼서 보험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사모펀드 샀다 팔았다 하고 투신도 샀다 팔았다 하고 결국은 LS 일렉트릭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다. 수급은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안 좋다. 고점에서 지금 27% 꺾여서 다시 반등 추세를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과거에는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탈했지만 일봉에선 그렇지만 이거 월봉이나 주봉으로 보세요. 추세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들이 정배열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점점 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로 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다 말씀드렸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인프라의 여전히 최대 수혜고요. 미국의 인프라 관련돼서 연초에 30% 데이터 센터 증가를 예상했지만 최근에 60%에서 막 70% 데이터 센터 증가도 예상하면 그 엄청난 전력을 어디가 감당할 거야? 두 번째, 경쟁사들의 캐파 증설이 27년에서 28년 예상돼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조차도 우리 지금 수주 받으면 29년도에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는 27년까지 역대급 매출과 이익 갱신이 예상되고요. 세 번째,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차단기, 초고압 변압기 모두 해당이 되는데 그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26년에 나오고요. 네 번째, 가격이 안 빠지고 있어요. 가격도 계속 역대급을 갱신할 거로 보는데 수출 데이터에서 이 가격 상승 흐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관련돼서 이 전력기기 쪽에 HVDC 딱 두 업체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만 선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모멘텀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매년 6천억의 엄청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요거 관련돼서 캐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M&A를 한다든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상승률, 주가 상승률의 괴리율 올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이 400% 상승할 때 HD 현대일렉트릭 95%밖에 상승 못했다. 이 괴리율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중공업보다 펀더멘탈, 밸류에이션, 실적, 마진, 미국에서의 포지셔닝 어느 것 하나 절대 꿀리지 않는다. 딱 하나 795 최대 최고압 변압기의 생산 역시도 당장 내년도에 795kV급 최고 초고압 변압기 역시 효성중공업과 동등하게 현대일렉트릭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이 가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박살났지만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27% 빠지면서 주가의 매력도도 점점 올라온 이 시점에서 언제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12월 단독 강연 앞에 장표 띄워드렸죠. 그것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반드시 주도주에서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소외됐을 뿐입니다. 너무 편중돼서 업종을 보지 마시고 HD 현대일렉트릭도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과 12월달 강연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또 자료 준비해서 또 다른 반드시 꼭 보셔야 될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방 가는 거 관련돼서 커뮤니티에 글 올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댓글이랑 투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